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격려해주고 아껴줘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해외 이주도 그렇고 사회 취업 문제도 그렇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도 협박을 했어갖고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일부 신문에서 신의 한수를 공격을 계속하고 또 사위 문제, 딸 문제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협박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계속 해야 됩니다. 곽상도 의원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협박을 하고 안 하고 그럴 성질이 아니고, 네. 19일 날, 네. 19일 날 곽상도 의원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 여러 이 언론 매체에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먼저 이제 곽상도 의원이 19일 날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언론에 보도된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현재까지도 청와대는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한간에는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한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 2, 3주 전에 회사를 관두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설립했고,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이 됐고, 한 달 뒤 문 대통령의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곽상도 의원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총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이게 아는 바 없다. 아는 바 없고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곽상도 의원을 추궁한 겁니다. 총리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달라. 이스타항공이라면 이상직 이사장은 그 회사가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떤 항공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질문한다고 하기에 직원에게 보고받고 알아봤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 총리한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가정을 전제로 질문에 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곽상도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 내가 거론한 이 이야기들은 취업을 했는지 사위가 안 했는지 그 정도만 좀 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얘기 안 해주고 해외로 갔는데 대통령 딸과 사위 그다음에 손자가 갔는데 어디에 갔는지 왜 가게 됐는지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경호가 붙으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참 총리의 답변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기 전에, 이제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지금 곽상도 의원이 이 딸 사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캐서 이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총리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최소한의 왜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혹 중에서도 청와대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의혹을 지나치게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에 근접한 의혹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여부에 어느 정도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하는 것은 이 청와대 당국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이 곽상도 의원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정식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이게 공식적인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 이제 공개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않고 이렇게 딱 다물고 있을 경우에는 과연 어디까지 불필요한 의혹이 이제 확대 재생산될 수도 있고, 그런 말하자면 잘못하면 또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청와대한테도 이 데미지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의혹 중심으로 만약에 이게 의혹을 지나친 정치 공세 차원의 의혹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곽상도 의원은 본인 이름 걸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타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의혹이 자꾸 여기저기서 제기돼가지고,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이 온라인 언론 매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되는 과정도 없잖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도 지금 여기서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곽 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만 지금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총리가 얘기한 거. 네. 요거를 보면 곽상도 의원이 무책임하게 이 얘기를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저도 해외 생활을 해봤지만 더군다나 대통령 가족 아니겠어요?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경호에 지장이 없는 그런 정보사항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공개가 가능한 정보사항. 그럼으로써 국민의 불필요한 의혹과 그런 의문, 이런 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이건 최소한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공개해야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 모두에게, 질문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그리고 청와대 당국 모두에게 저는 윈윈하는 길이다. 예, 언론도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여긴 청와대가 반발하니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곽 의원이 주장한 태국 자본 회사 취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 법이라며 곽 의원에게 증거를 대라 오히려 거꾸로 요구했습니다. 아니, 물론 맞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로 말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청와대 엉뚱하게 우리 사위가 대통령의 사위가 지금 취업한 게 아니다. 잠시 쉬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게임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게임 관련 업체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뭐 취업을 했다든지 밝혀주면 될 일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항공사에 취업했는지 게임 회사에 취업했는지 집에서 놀고 있는지 자빠져 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괜히 곽상도 의원에게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뭐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 법이다. 청와대는 거짓말하는 단체인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직 전 이사장과 그 사유의 취업 관계, 뭐 흔히 뭐 법률적으로 이게 쟁점되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잖아요. 네. 지금 여기도 이제 이상직 의원 이사장 가가지고 하나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의혹의 초점이 아니겠습니까? 얘기 못하는 거 보니까 예, 뭐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대가성이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증거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만 밝혀줘도 이런 불필요하게 의혹이라고만 가져간다면 의혹이 확대 재생될 리가 없고, 만약에 그것이 의혹이 아니고 팩트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응당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사회가 이런 거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해외로 이주할 때 집 판 거부터 수상하고, 또 심지어는 비트코인 관련 얘기도 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손해를 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갔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집 판 내용들이 좀 석연치 않으니까, 원래 사위 집이었는데 그걸 자기 부인이 받아서 부인이 그것도 시세보다 높게 팔았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 청와대가 해명해야지, 해명도 안 하고 자꾸 가짜뉴스. 아니,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사위는 지금 이래서 이런 취업을 했고 또 손자는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우리 딸은 어디로 갔고 뭔가 얘기를 한 다음에 가짜뉴스라고 해야지, 지네들은 팩트 하나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문재인 정권 말이죠, 세월호 7시간 그렇게 밝히라고 난리친 사람들이 자기 딸 문제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법률가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경험에서 나오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제보받은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곽상도 의원도 그러니까 아주 이 검사로서 성공해가지고 민정수석까지 간 사람 그럼요.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완전히 터무니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오게 하는 데는 그 정도의 인품이겠느냐. 예, 그럼요. 상당히 그래도 검증 받으면서 공직 생활을 해왔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답이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박영선 이번에 이제 중소기업 장관 예, 예. 내정자잖아요. 예. 이 중소기업 장관 박영선 그 내정자 아들 이 뭐 초등학교 때도 뭐 3천만 원 벌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나?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씩 예금을 넣어가지고 예. 만 8살 때부터 20세까지, 이것도 뭐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20세까지 3년간에 2억 여 원이나 예금이 증가했다.
지금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것은 국회에 제출된 중기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딱 1,800만 원짜리가 예금이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니까 뭐 어린 학생이 1,800만 원 어디다가 한꺼번에 썼는지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3,000만 원짜리 예금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몇 번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로서는 하여튼 이게 만 8살부터 20세까지 13년 아까 말씀드린 2억여 원이나 예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가지고 이 곽대훈 의원이 뭐 둘 다 곽씨네요. 한 분은 곽상도 의원이고 한 분은 이제 곽대훈 의원인데 이 곽대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은 미성년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이 공제 한도가 10년 이내 1,50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공제 한도가 1,500만인데 2014년도에 2,000만 원 상향됐지만 그동안에 이 도대체 3,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이게 늦다 뺐다 했는지 사용돼요. 그리고 이제 이 초중고 대학교 입학 증명서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가 있어요. 네. 청와대에서 밝힌. 네네. 여기에 보면 세금 탈루도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박 후보자의 아들이 호화 유학생활 자금 출처 증여세 위반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관계, 이 교육과 관련된 얘기하고 예금이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2억 이상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의혹. 이것도 박영선 의원이 분명하게 해명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영선 의원 아들이 저보다 돈이 많고 우리 차장님보다도 돈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장님은 진짜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급 고위공직자. 근데 지금 통장에 얘는 아직 20살 조금 넘었는데 2억 1,574만 원 있는데 예. 차장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있다고 하시는데 야, 30년간 1급 고위공직자로 그러니까 재직한 사람보다 더 돈이 많아요. 1,800만 원씩 늦다 뺐다 했고 예. 또 한 번은 또 3,000만 원씩 또 늦다 뺐다 3,000여만 원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거 소득 공제 한도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도 2,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게 8살 나이에 1,80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이듬해에 1,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8살짜리가 그럼 나가고 8살짜리가 1,800만 원 쓰려면은 뭐 초코파이 100상자 주세요. 뭐 아니면은 아저씨 거기 있는 거 1,800원 뭐 노트북 같은 거 몇백만 원짜리 사세요. 뭐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한다고. 근데 더 웃기는 건 다시 예금이 1,980만 원이 또 늘었답니다. 1,800만 원 쓰고. 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네. 한 번에 그렇게 돈이 이제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다시 그 빼나간 만큼의 돈이 다시 예금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약간 있는데 1,800만 원짜리도 있고 3,100만 원짜리도 있고. 야, 8살짜리가. 그러니까 뭐 8살에서 사탕 사 먹어봐야 뭐 8살부터 20세까지 이 사이에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2006년도 당시에는 8살이었어요. 이때 1,800만 원이 소득이 생긴 거예요. 야, 그러고서 이거, 다시 또 그 돈을 쓰고 다시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예. 없네요. 그리고 예. 만 11살 때 3,165만 원을 또 썼어요. 그리고 그 같은 만 11살 때 3,000만 원이 또 예금이 늘어났어요. 야.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뭐 옛날에 제가 어느 신문에 재벌 뭐 손자 이런 애들 있잖아요. 5살, 6살. 얘네들이 뭐 느닷없이 돈이 뭐 몇천만 원, 몇억씩 왔다 갔다 했다. 이것은 뭐 재벌도 증여세 똑같이 세금 내야 돼요. 당연히. 근데 뭐 재벌은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많으니까 또 그렇다고 치는데 야.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만 뭐 여러 번 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의원 하면서 의원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8살, 9살짜리가 저도 부러워요. 뭐 제가 돈을 한 번에 1,800원씩 빼낼 형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돈 누가 1,800원 줘도 제가 쓸 데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금방에 1,800원 뭐 8살짜리가 뭐 하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예. 이거는 의혹을 원익선 다닐 나이도 아니고 이거는 클럽 갈 나이도 이거는 아닌데. 이게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유, 하여튼 감사하고. 하여튼 또 통장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예. 합리적으로. 유튜브 열심히 하셔서. 어쨌건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러니까 이제 이 부익부, 빈익빈 예. 이거에 대한 이 양극화 예. 이거를 빨리 막아내는 그러한 제도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만 가려고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 부럽다. 아이고, 저희 자녀 통장 봤더니만 몇만 원씩, 뭐 많을 때는 20-30만 원씩 있는데, 어우, 8살짜리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대단합니다. 네, 우리 직원들도 이 기사를 보더니만 씁쓸해 하는데, 박영선 의원, 이러고도 뭐 좋은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든다는 말이 주둥이에서 나옵니까? 예, 진짜 입이 아니라 주둥이입니다, 당신은.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